중국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국뽕 유튜버 페페TV가 또 오버한다. 중국이 또 무슨 망신을 당했다고 저런 소리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 그런 소리 못 하실 겁니다. 프랑스가 중국은 망신, 일본은 무능, 한국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중국 조선소들이 딸리는 기술력으로 굴욕을 맛보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에 배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선박건조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도 자체가 연기돼 신뢰도 및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박공업집단은 최근 프랑스 선사 CMA, CGM의 인도 기로한 메가 컨테이너선 9척의 인도 일정을 일부 물량은 2021년 2월, 나머지 물량은 2020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인도 일정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셈입니다. 이는 국제적 무역거래관에 있어 엄청나게 굴욕적인 망신입니다. 당초 두 척은 올해 말, 9척은 2020년 인도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9척 모두 2020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건조 시기를 미룬 계약부는 CSSC가 지난 2017년 컨테이너선 9척의 건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따낸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이 업계의 이목을 끄는 조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이 수주전에 참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일감 확보를 놓고 중국 조선소와 막판 경쟁을 벌였으나 CSSC가 최종 승리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해당 선박 수주로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글로벌 조선업계에 판도를 뒤흔들 변곡점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조선소가 중국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수주를 빼앗긴 건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조선소는 기술력이 미흡해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할 수 없어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저부가가치 선종에 주력해왔습니다. 기술력이 낮아 글로벌 선사들의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의뢰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해 고부가가치 선박이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인도 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중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박 건조 인도 일정 연기는 CMA, CGM 계약권 외에 또 있습니다. CSSC 산하 광저우 웬청 역시 아이슬란드 선주사 아임스킵을 위해 건조하고 있는 2150 TEU급 컨테이너선 브루아로 인도를 연기했습니다. 광저우 웬청의 인도 연기는 선박축 발전기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소재 발전기 제조사의 문제지만 중국 조선소 전체가 총괄해 선박을 건조하는 만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도 중국의 선박 인도 연기가 한국 조선소들이 LNG 연료 추진 일반 상선 신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유를 부각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조선업계가 짱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업계도 그동안 불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업체들은 기술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수준난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 LNG선 기술 개발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LNG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LNG선 건조 분야 세계 최고지만 확실한 기술 우위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3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 2019에서 LNG 분야 신기술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성급 회사인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인 하이맥스에 대한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LNG 운반선은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한 채 운반하려면 LNG 화물창을 극저온 및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건조해야 합니다. 일부 자연기화되는 천연가스를 다시 액화하거나 선박의 추진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소개된 LNG 신기술과 하이맥스의 설계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LNG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성급과 협업하여 LNG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 선박 연료 및
추진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선박에 탈탄소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LNG 화물창 설계 기술인 솔리더스에 대해 실제로 LNG 운반선 적용에 적합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회사의 LNG 기술력이 시장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LNG 연료를 사용하는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기술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절감 장치 등이 적용된 고효율, 친환경 선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기술력 때문에 최근 LNG 연료 추진 선박 10척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LNG 연료가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중국을 향하는 모든 상선들은 LNG 추진선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고려하며 LNG 추진선의 사업 기회는 결국 한국 조선업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희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이번 달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 사업에 투입될 LNG선 수주를 위해 카타르 국영기업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발주할 LNG선은 40척으로 지난해 LNG선 발주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LNG선 한 척은 대략 2억 달러 규모로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전체 발주액은 80억 달러, 약 9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외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을 한국 조선업계의 3파전으로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회사들끼리 선의의 경쟁으로 전세계 조선업계를 쓸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선 건조 기술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 제카 시스템에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 벌크선의 가격은 한 척당 2,500만 달러에 반해 LNG선은 한 척에 평균 2억 달러에 이릅니다. 수익성이 다른 선박보다 좋습니다. 조선업계가 LNG선 수주에 목매는 이유입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LNG 선박이 있어서는 국내 3사의 경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들이 뒤쫓는다고는 하지만 LNG선 같은 특수선박 제조 기술력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독점에 가까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들은 결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30척 24억 달러의 LNG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2016년 한 척 수주를 시작으로 2017년엔 6척, 2018년엔 11척, 올해 12척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11만 4천 톤급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이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종별로 보면 11만 4천 톤급 원유 운반선 13척을 비롯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PC선 4척, 18만 톤급 벌크선 4척, 5만 톤급 소형 벌크선 1척, 로로선 2척 등으로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그리스 선사 캐피털 마린타임으로부터 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14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건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건조가 완료된다면 세계 최초의 LNG 추진 VLCC가 탄생하게 됩니다. 총 계약 규모는 15억 달러,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를 연료로 한 원유 운반선 10척을 7,513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수주한 물량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은 뒤지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근엔 중국과 싱가폴 등 스크러버조차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잇따르면서 LNG 추진선으로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중국 조선업은 올해 수주 실적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건조 중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제때 인도되지 못하고 두 차례 인도가 지연되면서 개망신을 당했으니 우리나라에 뒤처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연기된 선박들도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스쿨 최 기자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관객들의 호평 속에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로사와 기요시, 가와세 나오미 등 거장 감독들의 신작과 나란히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된 미나리는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다수 미국 연예 전문업체 버라이어티는 2021 오스카 예측 유력 후보를 다룬 칼럼에서 6개 부분에 미나리를 선정했습니다. 호평과 함께 각종 수상을 휩쓸고 있는 미나리. 과연 어떤 부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나리가 영화 기생충에 이어 한국적인 소재를 잘 녹여낸 영화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나리가 후보에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상까지 한다면 2년 연속으로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는 엄청난 영예를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유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전공한 한국계 미국인 정희삭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연출한 이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미나리에는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 유명 한국계,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워킹데드 시리즈로 이름을 알려 두터운 해외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스티븐 연은 캐나다로 이주해 조용한 서부 시골에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많은 공감을 느꼈고, 덕분에 캐릭터를 쉽게 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여정과 한예리는 이번 작품이 첫 할리우드 영화인데요. 두 사람은 정희삭 감독을 향한 신뢰로 고민 없이 작품에 합류하게 됐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정 감독과의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 감독은 일단 머릿속에 영어를 먼저 떠올린 후 한국어로 대본을 쓰고 이후 배우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정 감독은 윌라 캐더 작가의 소설 마이 안토니아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이번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데요. 그는 자신의 1980년대 기억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 기억의 순서를 되짚어보면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열해봤다고 합니다. 제목을 미나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제 가족이 미국에 갔을 때 할머니가 미나리 씨앗을 가져가서 심었다. 미나리의 경우 우리 가족만을 위해 심고 길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심고 기른 것 중 잘 자란 식물이다. 일상을 영화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미나리 자체가 감정과 정서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감독은 기생충이 미국 관객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며 그들이 포용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국적인 컨텐츠가 전세계 관객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희삭 감독은 2007년 데뷔작인 문유랑 가보로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해 AFI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의 배경이 된 아칸소 출신으로 예일대에서 생태학을 전공한 뒤 영화인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정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정 감독은 최근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의 할리우드 실사 리메이크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게 되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영화 500일의 썸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을 연출했던 마크 웹이 감독으로 내정되었다가 정희삭 감독으로 교체됐죠. 정희삭 감독이 해당 작품을 어떤 스타일로 선보일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영화사 플랜 B가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플랜 B는 물라이트, 노예 12년 등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의 제작에 참여한 바 있죠. 한국 배우들과 한국 감독이 연출을 맡은 미나리는 문라이트, 레이디버드, 더 랍스터, 플로리다 프로젝트 등 다수 작품의 오스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A24를 통해 배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도 신선도 지수 100%를 달성한 미나리는 메타크리틱, IMDb 등 해외 사이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미나리는 올해 초 걸출한 작품들을 배출해온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돼 극찬을 받았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1985년 배우 겸 감독 로버트 레드퍼드가 설립한 독립영화제로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립니다. 미나리는 썬댄스 영화제의 최고상인 심사위원상, 관객상과 덴버 영화제 관객상, 최우수 연기상, 미들버그 영화제 관객상, 배우 조합상, 하트랜드 영화제 관객상, 지미 스튜어트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플로리다 비평가 협회에서는 각본상,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외국어 영화상에서도 러너업 2위에 이름을 올렸죠. 배우 윤여정은 미국 4대 비평가 협회상 중 하나인 LA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플로리다 비평가 협회와 인디애나 기자협회 여우 조연상 부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빌 영화제 특별상, 보섬 어워드 최우수 여자 연기상, 바야돌리드 영화제 작품상에 후보에 올라 있으며
미국 내시빌 평론가를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뮤직시티 비평가협회에서도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일찌감치 오스카 레이스에 청신호를 켠 미나리가 2021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연기상 후보에 오를지, 그리고 기생충 신드롬을 이어받아 아카데미 작품상에 노미네이트가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열리는 제93회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2021년 3월 15일이며 시상식은 4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화제의 영화 미나리는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개봉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도 있습니다.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영화제를 휩쓸고 있는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들 것이라는 소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골든글러브를 주최하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는 미나리가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로 분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미교포 감독이 미국 영화사를 통해 제작한 영화가 어째서 외국어 영화로 분류된 걸까요? 이는 대화의 최소 51%가량이 영어 이외 언어인 한국어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아카데미 미리 보기로 불리는 골든글러브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50% 이상 사용할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 작품 기생충 역시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에 올랐으며 중국계 미국인 감독 룰루왕의 페어웰 역시 중국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들었죠. 룰루왕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올해 미나리보다 더 미국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영어를 사용해야 미국인이라 정의하는 구식 규칙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듀서이자 미국 매체 베니페티어 편집자 프랭클린 레오나드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를 예로 들며 대사가 영어가 아니지만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작가이자 감독 프로듀서인 필 로드도 HFPA가 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어리석은 결정이다. 영화 제작자들이 골든글러브로 보이콧을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은 오스카 레이스의 선 영화 미나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봉 감독은 지난해 개최된 제77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101년 사상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아카데미에서 자막이 필요한 비영어권 영화가 수상작에서 외면받는 현실을 1인치의 장벽이라고 표현한 바 있죠. 하지만 이번 골든글러브 사태로 미루어 볼 때 그가 말했던 1인치의 장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 감독의 명배우들의 출연, 명작을 가려내는 감각이 뛰어난 제작자 브래드 피트,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는 배급사 A24까지 영화 미나리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3월에 있을 아카데미 수상 소식과 함께 국내 개봉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